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박한 만남, 진짜 전문가들이 펼치는 끝장 토크쇼 함께 오늘도 자, 기운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G! 우리는 MSG예요! 여전히 어색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무서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뭔가 스페셜한 얘기. 스페셜. 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서요. 오늘 서로는 짧게 하시고 가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픈 여기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준비하신 무서우면서 스페셜한 얘기는 어떤 것일지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인간병기 최정예 특수부대. 우리 인간병기라는 표현 흔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당백의 능력을 가진 이러한 이제 부대원들이 이제 특수부대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얼굴이 노출되면 사실은 상대방의 제일 공격 목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테러 작전 이런 거 할 때 보면 얼굴이 노출된 경우는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얼굴을 가리고 복면으로 가리고 하죠. 아니, 어느 나라든 다 국방이 필요하니까 네. 부대가 있어요. 그럼 특수부대도 다 거의 다 있겠죠? 다 있죠. 네. 역시 가장 발달된 곳은 미국. 아, 미국에는 아예 소콤이라고 게임 좀 하신 분들이 또 같이 모르는데 통합 명이죠. 저도 좀 좋아해서 스플린터 셀 통합 특수전 사령부죠. 그래서 이 통합 조직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특수부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저 그린베레 육군에, 그리고 저 레인저, 그리고 네이비실 해군에, 그리고 해병대 포스리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특수전 사령부에 이제 소속이 돼 있고요. 특수부대원들은 미군의 상위 2% 최정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가장 발달했지만 특수부대 원조는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이었죠. 2차 대전 초기에 영국이 이제 프랑스에서 지고 그다음에 나치 공군의 폭격을 계속 맞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 이제 당시에 처칠,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정면 승부는 어렵고 물론 해야 되지만 후방을 교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코만도 부대를 양성을 시작을 했어요. 비행장에 침투해서 독일 항공기 250대를 폭파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250대를. 그 이제 돈이 얼마인데 안 되니까 진짜 가성비 짱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분노해서 코만도 대원은 잡지 말고 보이는 대로 사살해라. 네.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활약을 했었죠. 근데 코만도로 가셨잖아요. 코만도. 네. 사실 저희 아재급 들은 압니다만 실버스타 스텔론의 람보. 네. 네, 이제 람보는 그린베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의 상대가 이제 아놀드 슈와제네거의 코만도. 코만도라고 있었죠. 그거랑 관계가 되는 코만도인 거야? 이름만. 여기서는 이제 코만도라는 게 특별히 그 사람이 그 부대에 속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어떤 대명사 같이 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소수 이런 정예부대들의 활약상 또 많이 있겠죠? 1989년에 파나마 침공 작전이 있었죠, 네. 미국에. 그때 이제 미국 특수부대 이게 이제 또 최정예 특수부대 중에 델타 포스라고 있습니다. 그 영화도 있었죠. 청노리스 나오는. 네, 네. 정말 옛날 영화예요. 옛날 청노리스가 태권도로 또 이렇게. 근데 그 델타 포스가 이 파나마의 자유운동가 커크 뮤즈를 이제 구출한 그런 작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또 있었죠. 네. 우리 아덴만 네. 여면 작전 때 우리 3호 주얼리오 선원들을 해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UDT 시리 구출에 성공을 했었죠. 네. 두 분 생각하시기 전 세계 많은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최고의 특수부대는 각각 어디일지. 자, 두 분 선정. 특수부대.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확실하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이게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뭐 이게 예. 들어보기는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문장으로. 스페셜 에어 서비스. 네. 저는 그 유명한 미 해군의 네이비 실. 네이비실이. 예. 특수부대 포스는 이런 느낌이 나죠. 네, 이전 뭔가 좀 액션캠. 액션캠 아니에요? 액션캠. 원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SAS 어떻게 더 짱입니까, 이 팀이? 스페셜 에어 서비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구글에서 잘못 찾으면 운송 탁송 서비스가 나옵니다. 예. 비행기로 그럼 그게 배송비 적게 받고 바로 이렇게. 네, 그런 거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영국 육군이고요. 육군 안에 있는 공수 특전단.
아까 이제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창설된 정확하게는 그 데이비 스틸링이라는 그 괴짜에 의해서 창설이 됐었고요. 현존하는 특수부대 중에 가장 먼저 원조인 것이고 말씀 죄송하지만 괴짜 데이비드 스털링은 괴짜요? 네, 왜 이분이 괴짜예요? 그 특수부대의 그 전통을 만든 그 좀 뭐랄까 군기가 빠진 듯하고 뭐 엉뚱하게 행동하고 본인이 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SAS 사스가 이름을 날린 건 1980년 런던에서 테러 사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아라비스탄 해방 민주혁명 운동이라는 곳에서 기관단총 수류탄으로 중무장을 하고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대사관 직원 등 26명을 인질로 얻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6일간 지속이 됐고 여기에 이제 협상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테러범들이 인질 한 명을 사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 사스 대원들이 구출 작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6명 중에 5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1분.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테러 네. 인질 구출 작전 성공 사례로 꼽히죠. 예, 그 안타깝게 처형된 그 인질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도 별로 없는. 피해도 없고 사스 쪽에서도 전혀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그 님로드 작전이라고 해요. 오퍼레이션 님로드.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 방송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특수부대의 선도자다. 그리고 특수부대의 롤 모델이라는 인식이 더욱더 자리 잡게 됐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왜 특수부대라든가 정보부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스라엘 특수부대 그 사이렌 메트칼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SAS 사스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모사드만 알았지 그 특수부대 이스라엘 특수부대 들어봐서 예. 비록 상대방이지만 적이긴 역사 정통을 자랑하는 부대라는 걸 저도 인정하고요. 그 사스는 이제 그 북아일랜드 전이라든지 발칸 반도 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많은 전쟁 그리고 전투에 참가를 해서 공을 세웠고 또 91년 걸프전에도 참전했어요. 그래서 그 후방 지역 파괴 작전이라 이런 데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런 뭐 실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풍부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역시 네이비실이 지금은 최고다. 또 한 번 빛을 발한 게 그 바라스 작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되게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뭐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 영화에 무슨 뭐 뭐 많이 이런 식의 봤던 얘기가 것 많이 같아요. 나오죠. 정치 뭐 테러 무슨 소년병 뭐 안타깝게 네. 무슨 뭐 근데 이때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채굴 때문에 이런 나라는 사실 자원이 발견되는 게 오히려 불행의 단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200만 명 난민이 발생하고 20만 명이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파병을 결정하고 근데 영국 육군 11명이 그만 인질로 잡혀버리죠. 그래서 2000년 8월 25일에 앨런 마셜 소령이 이끄는 바로 정찰대가 방문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질이 된 거죠. 이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라는 마치 힙합 그룹 아닌가요? 힙합 그룹 아니에요? 진짜 보이밴드 네, 그 서양 쪽 음악 팝 좋아하는 힙합 그룹 같은.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에게 무기를 뺏기고 인질이 되는 이게 안타까운 좀 일이군요. 본인들도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인질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한테 인질이 돼 있다. 결국 잡힌 지 한 40일쯤 지난 9월 9일에 토니 블레어가 사스에게 구출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륙하면서 훈련 중이던 영국 육군 제1공수연대 파라라고 있어요. 이 병력이 150명 동원되고 SAS 사스하고 아까 파라 지원부대가 동시에 작전을 감행을 하고요. 착륙과 동시에 헬기에서 강화하다가 사스 대원 한 명이 이제 총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헬기에서 내린 나머지 사스 구출팀이 이제 뛰어가서 경비병 사살하고 6명의 인질을 바로 구출을 했고요. 이 포데이 칼리하고 18명의 반군을 잠도 깨기 전에 체포를 해버리는 무운을 올리게 되고요. 20분 만에 성공. 사스 대원 1명 사망, 적 25명 사망, 18명 체포.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하이테크의 지원 없이 이 영국군의 뚝심으로 이루어진 작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수전의 기본기를 활용해서. 그리고 영국에 한번 거주 그 체류 경험이 저 영국에서 몇 년 살았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SS에 대해서 예, 호상이하시고 그냥 뭐 거기 살았다고 제가 그럼 이제 그 네이비실도 이제 어떤 뭐 그동안에 전투 중에 활약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겠죠? 네이비실은 이제 사스만큼 오래된 부대는 아닙니다. 그 1960년대 초반 케네디
정부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내비실이 유명해진 것은 역시 이제 베트남전을 통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 메콩강 델타 지역에서 베트콩에 대한 수색 정찰 또는 뭐 매복 기습 뭐 이런 작전을 통해서 내비실 대원도 물론 희생자가 있어서 한 46명 정도가 희생이 됐는데 그에 반해서 적은 무려 9,000명을 사살하는 그때 이제 내비실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녹색 얼굴의 악마들이다. 46명 전사에 상대는 거의 9,000몇 명이 10,000명 치면은 거의 1대 200 정도. 네. 와, 50만으로 쳐도. 네. 와, 엄청나긴 엄청나네. 이렇게 전투력. 좋은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네. 아까 저 이란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유명한 이란 관련 작전이죠. 1979년 11월에 예. 이란 주재 이제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인질이 100명이 잡혀 들어가거든요. 이걸 구출하려고 이제 문제 네이비실, 녹색 얼굴의 악마들 이 가다가 문제 네이비실. 붉은 얼굴의 악마들인지 먼저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예. 실 대원 8명이 사망을 하고 모두 사망하고 구출이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거드셔서 웬일로 도와주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더니 디스였군요. 디스. 이거 좀 안타까운 예. 거에 큰 작전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특수부대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게 미국 특수작전사의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그러한 이제 실패 사례 중에 예. 하나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사실은 미국 특수부대가 굉장히 큰 변화, 흔히 얘기하는 말로 이제 황골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0여 명 규모의 이제 테러 진압 특공대 실 팀 6라고 그러는데 6팀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 미드 인기입니다. 예. 미드 식스라는 미드 제가 다 봤어요. 대북으로라고 대북으로 예. 대북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대북으로를 이제 창설을 하는데 우리 얘기하면 이제 특전사 중에 특전사, 실팀 중에 실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정예 요원들이고 대북으로를 대통령의 특수부대라는 별명으로 이제 붙이긴 하는데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예. 좀 활약상 그럼 실제 활약상 좀 말씀해 주시면요. 83년에 그라나다 신문이라든지 예. 89년에 파나마 친구, 91년 골프전 이런 때에 실제로 이제 실전에 투입을 해서 많은 이제 활약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니 해도 빛나된 사살 작전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역시 예. 예. 핵심은 역시 대북으로 24명이었고요. 이 작전은 2011년 5월 1일 날 이제 실행이 됐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한 그 기지에서 자정 심야에 이륙을 합니다. 헬기를 타고 침투가 됐는데 그때 사용한 헬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엔 공개가 안 됐어요. 처음으로 사용된 스텔스 헬기를 동원했어요. 그 UH-60 헬기 UH-60이요? 우리도 쓰고 있는 UH-60? 네, 그거를 이제 스텔스 그 형상으로 일부는 뭐를 더 씌우기도 하고 페인트 그다음에 칠하고 해서, 예. 로터도 개조하고 그래서 소리도 작게 나고 이 헬기를 타고 새벽 1시쯤에 빛나된 집으로 초정되는 거기에 이제 착륙을 하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한 거예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헬기를 못 몰아 헬기를. 특수부대가 헬기를 못 몰아.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했는데 여하간 계속 작전은 진행이 됩니다. 한 개 소대는 이제 그 빛나된 집이 게스트하우스로 불렸는데 여기에 그 C4 플라스틱 폭탄으로 문을 이제 개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제 AK-3총으로 소총으로 저항을 시작을 했고 대원 3명이 이제 응사를 했고요. 약 3층에 올라가서 키가 1m 90cm 되는 빈라덴이 굉장히 큰데 이 사람은 이제 사살하고 얼굴을 딱 확인하니까 빈라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미국의 오랜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미국 최대 목표물이 빈라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만에 미국의 그 목표가 설정이 이제 실현이 된 건데 빈라덴 사살까지 걸린 시간이 20분이다. 20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고. 20분? 예. 20분 만에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똑같은 모형을 미 본태에 만들어 놓고 수십 차례 훈련한 겁니다. 침탄 훈련을. 영화에서 보면 특수부대가 뭐 원샷 원킬하고 뭐 쏘면 다 맞죠 그냥. 쉽게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연습을 훈련을 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저는 저게 지금 미국의 CIA라든가 정보부의 힘이지. 저희 가서 헬기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15분 동안, 10분 동안 뛰어가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보면 막 다 드러나가지고 막 네. 개 짖고 막 난리 났어요. 이건 지금 특수전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솔직히 봐서 CIA가 기껏 잘 가르쳐줬는데 가다가 굉장히 실패할 뻔했다.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스텔스 헬기가 사실은 실전에 투입된 게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그러면 안 보니까 되는 거죠. 몇 번 해봤어야지 그걸. 그러니까 뭐 시시한 데서 하다가 그건 안 돼.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실전에 처음 쓰는 거를 그걸. 근데 그 부분이 저도 그때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거 못 보던 건데 스텔스 같은데. 근데 그 전까지는 미국이 그런 스텔스 헬기를 개발했다는 게 알려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공개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역시 최초 투입되고 운영되고 그런 거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아, 또 솔직히 네이비실 무용담 또 말씀해 주실. 예. 이라크전에서 또 네이비실 중에 저격수가 이제 활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름이 크리스 카일이라고. 우리 네. 예. 들어보셨어요? 아메리칸 스나이퍼. 네, 이거 맞아요. 잘. 3팀 소속으로 해서 저격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격한 기록만 한 16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옛날 2차 대전 때에 비하면 저걸 수는 있는데. 거의 뭐 500명씩. 예, 근데 뭐 현대적 그 얘기 하실 것 같으니까 미리 자르시는 거죠 지금. 이 치고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선 치시는 거 아니야? 또 원점도 이것도 예전에 우리 뭐 핀란드에서 누구 뭐 이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스코프도 없이 막. 그때 스코프도 없이 산수를 치시라. 한 발로 두 사람을 사살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뭐 정말- 뚫고 또 뚫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km 거리에서 오발 없이 정말 원샷 원킬. 아 예. 예. 이라크 반군이 그 붙인 별명이 있어요. 알 사이탄, 악마란 뜻. 아 사탄, 예, 샤이탄이 사탄. 사탄인가 예, 보네요. 예, 예. 예. 특수부대 장비 있죠. 뭐 사스나 뭐 네이비시 정도 되면 이제 장비도 좀 다른 그럼요. 걸 쓰겠죠. 특수부대는 단투경 소총을 씁니다. 뭐 AK-47S 그냥 AK-47을 좀 이렇게 줄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특수부대가 AK-47, 네. AK-47 쓰는 특수부대도 있어요? 특수부대라고 뭐 첨단 장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 AK-47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이 아주 뛰어난 무기이기 때문에 특수부대 상황에서 역시 유효하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9mm 파라플럼 권총이란 거는 미군 제식 이제 베레타 같은 그런 총알들이 9mm 총알이에요. 옛날에 콜트 같은 거는 뭐 7연발밖에 안 나갔는데 이게 지금 그 14+1이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발, 15발.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왔냐면 이제 영웅모색에 나온 총인데 양쪽을 들고 기관총같이 계속 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가요. 하나당 15발씩 들어가기 때문에 30발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그렇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영본색. 네. 양쪽으로 계속 끝없이 나가잖아요. 한 개당 15발씩 쏠 수 있으니까 30발 쏠 수 있으니까 웬만한 뭐 소총 탄창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영본색이 예, 고증했다는. 빗나가는 게 없이 한 발당 한 사람씩 쓰러지는 건 아 그건 물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권총으로 그것도 왼손으로 쏘는데 옆으로 쏘고 막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격총도 당연히 쓰고요. 중기관총, M2 중기관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유탄 발사기, MK19. 유탄 발사기는 뭐 수류탄을 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화력이 엄청나고요. 이런 공용화기도 사용하고 다양한 무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작고 가볍고 화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원래 치누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CH-47. 예. 그거를 이제 특수전용 헬기로 개조한 거는 MH-47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MH-47은 이제 주한미군에도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CH-53을 개조한 MH-53J라든지 이런 헬기가 있습니다. 근데 MH-47 같은 경우는 한 40여 명의 병력을 태우고 한 시속 290에 310 이 빠른 속도로 야간이나 이제 악천후에도 침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항속거리도 1,300km가 넘어요. 수송기 중에 또 C-130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일 유명한 전설 수송기인데 이거를 특수 작전용으로 개조한 게 MC-130. 한미연합 훈련할 때 이제 자주 와서 우리 특전사 등을 침투시키는 훈련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몰리라고 들어보셨죠? 몰리. 뭘요? 예, 군장 중에 이 일체형 군장 결속 방식 일체형 방탄조끼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소컴 아까 말씀드린 통합 특수전 사령부에서 시험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 신형 디지털 군복도 역시 특수부대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전군으로 이제 확대된. 디지털 군복이 뭐 어떻게 뭐 땀이 잘 이렇게 주로 색깔이 바뀝니까? 주로 뭐, 예, 바뀌지 않고요. 색상이 이제 구형 전투 무기에 비해서는 좀 위장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서 좀 유리하고 또 하나는 이 적외선 감지 장비의 노출을 좀 적게 시키는 뭐 이러한 이제 성격이 있어요. 특징이. 훌륭한 목숨을 장비타다
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를 쓰려면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사스 같은 경우에는 대원 선발 기준이 한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체력이죠.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체력하고 이제 방향 감각, 길 찾기, 뭐 독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기계를 쓰긴 하겠지만요. 이게 남부 웨일즈에서 4주간 이게 요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남부 웨일즈를 저는 가봤습니다만은 얘가 굉장히 이상한 곳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자주 변하고 영국 그 변덕스럽다 영국에서도 굉장히 기후가 변덕스러운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18kg 군장하고 총기하고 물병 들고 높이 886m의 그 메이판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에는 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도 꽤 높은 겁니다. 거기를 이제 계속 돌았다 내려왔다 반복하는 이거를 판 댄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지구력을 시험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댄스지. 한 번 갔다 오는 건 큰일이 아니지만 이거를 계속 돈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롱 드래그라는 이제 극기 행군이 있는데 이거는 27km 군장 총 이제 하고 64km 산악 행군로를 20시간 내 주파. 6주 동안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우를 버텨야 되고 일단 그것만으로 전 죽을 것 같아요. 6주 동안 계속 매일같이 비만 와도. 거기에서 이제 알아서 먹을 거 구하고 알아서 마른 잠자리 만들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버텨야 되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인 거야. 그다음 마지막 훈련은 역시 전투 생존. 이거는 생존 회피 탈출 기술을 기르고 테스트하고 또 포로 경험이 있는 교관으로부터 이제 고문 기술, 고문 회피 그리고 이제 탈출 이런 것들을 또 배워요. 이 전반적인 선발 과정이 한 6개월쯤 되고요. 물론 이제 부대에서 차출로 나온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수 훈련 강화 훈련 당연히 받고요. 공수 특전대니까 받고 이제 SAS의 사스의 이제 초보 대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내부에서 또 똑똑한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점점 커가는 거죠. 실도 대동소이하겠죠? 그렇죠. 예. 이 기초군사 기초과정을 이제 그 버즈라고 그러는데 약 8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닷새하고도 반나절 동안 그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교육을 받는 지옥주, 영어로 헬리코트야말로 지옥주 SQT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9개월 동안 실전에 필요한 뭐 지도 있는 독도법이라든지 각종 총기를 다루는 화기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극한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뭐 사막 지역, 정글 지역, 그 다음에 혹한지, 뭐 알래스카 같은 데 가서 훈련도 하고요. 이 SQT를 맞추게 되면 이 실팀에 유명한 그 삼지창 휘장이 있습니다. 예, 그 휘장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다 끝났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라고 그래서 이거 프로데브라고 그러는데 프로데브를 이제 6개월간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ULT라는 걸 6개월간 하고 그다음에 그 파병 부대 파병 임무 부대들 간에 이제 서로 간에 훈련하는 이런 뭐 통합 훈련도 6개월 하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총 한 3년 이상의 시간을 시간을 투자해야 이제 제대로 된 네이비실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얘기도 해야죠. 우리나라. 육군 특전사. 대통령. 그 친구들도 대통령 사진 유명하셨으니까 이래가지고 다녀보는 거. 특전사. 이 특전사 중에 또 최정예가 있죠. 그 최정예가 바로 707. 707 특수임무대. 여기는 이제 뭐 그 중에서 어려운 것들, 뭐 대테러 작전은 물론이고 뭐 적 지도부를 초토화하는 응징 보복 뭐 작전. 제가 이제 그 훈련할 때 몇 번 가봤어요. 불을 끄고 이 조종경을 야간 조종경을 다른 거죠. 다른 상태에서 교관이 가운데 앉고 양옆에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표적을 땅에 쏘는 거예요. 보기에도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해서 다 정확하게 표적을 풍선이었습니다만 하여튼 명중하는 걸 봤는데 그 정도로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해군 UDT, 네. SEAL.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게 이제 UDT SEAL이 가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공군의 이제 공정 통제사 CCT, 붉은 베레모를 써서 이제 붉은 베레, 레드 베레, 붉은 베레가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전시 물자를 공수하는 공정 작전에 앞서서 전방에 침투해서 항공기가 병력과 장비를 투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가서 이제 투하하기 전에 가가지고 거기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육상, 뭐 수중, 고공 임무를 다양하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붉은 베레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양성하기까지 아까와 비슷하게 3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해요. 북한도 역시 또 예. 뭐 그쪽도 나는 뭐 대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제 특수부대 2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말이 10만 명이지. 10만 명 다 특수부대 다 네, 특수. 미국하고 네, 러시아보다 많아요. 세계 네. 최대 규모인데 네. 우리 경보병 부대가 북한에 많잖아요. 네. 대대가 한 35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특수부대에 포함시켜서 2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대략 한 1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그 6만 명이 우리로 얘기하면 특전사나 UD7 같은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수부대인 거고, 최근에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북한이 지난 4월에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등장된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 야시경, 예. 야간 투시경 있죠. 그거를 헬멧에 달고 장비도 전에보다 이제 개량된 이런 장비를 갖추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98식 보충에 둥그런 탄창을 달고 나왔어요. 얼핏 보면 무슨 보험 밥통처럼 보여요. 보험 밥통이 아니고 탄창인데 이거는 무려 75발에서 150발이 들어갑니다. 폭풍 군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북한 수뇌부 제거 참수 작전 얘기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땡기겠어요. 신경 쓰이니까 우리 역으로 우리 수뇌부를 공격할 수 있는 자기들 특수부대 참수 작전 부대가 있다고 이제 공개한 게 아까 말씀드린 4월에 등장한 그러한 특수부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우리 특전사 707이라든지 UD7이 북한의 새로 나온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저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인간 병기 특수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또 인사 한번 드려야겠죠? 지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길거리에서 뭐 건너먹어서 한쪽에 해병대하고 한쪽에 특전사하고 만나서 뭐 중간에 마주쳐가지고 뭐 어쩌고 마치 본 것이냐, 뭐 누가 싸우고 누가 이기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랑 마찬가지처럼 네. 영등포 이런 데도 붙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